서울 강남의 심장부 번쩍이는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는 곳에 한빛그룹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한빛그룹은 성공의 아이콘이었다. 중견기업으로서 화려한 매출 성장과 혁신적인 마케팅으로 업계에서 주목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 빛나는 외관 뒤에는 복잡한 권력 다툼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가 회사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사내 정치, 상사의 아첨,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이 모든 것이 한빛그룹의 일상이었다. 그 중심에 한 신입사원이 있었다. 김지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사한 그녀는 화려한 학력도 든든한 배경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누구보다 빛나는 성실함과 열정이 있었다. 큰 눈망울과 따뜻한 미소는 동료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었고, 그녀의 조용한 노력은 팀 내에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평범한 모습은 곧 예상치 못한 폭풍의 시작이 될 터였다. 지은이 입사한 지 2달째 되던 날, 마케팅팀에 새로운 과장이 부임했다. 박상우, 38세. 그는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인물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독설로 악명 높았으며 특히 신입사원들을 애송이라 부르며 깔보는 태도로 유명했다. 그의 입사 첫날, 그는 팀원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한다. 약한 자는 도태될 뿐이다. 그의 말은 차가웠고 그 뒤에 숨은 오만함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은 박상우의 레이더에 곧바로 포착되었다. 그녀가 고졸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박상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지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김지은, 이 서류 뭐야? 이걸 보고서라고 가져온 거야? 고졸이라 정신없는 건 알겠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침 회의에서 그는 지은이 제출한 자료를 책상에 던지며 비웃었다. 사무실은 순간 얼어붙었고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지은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박상우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날 오후, 박상우는 커피잔을 들고 지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는 마치 실수인 척 뜨거운 커피를 그녀의 블라우스에 쏟았다. 아,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고졸이라 정신없는 내가 실수했나 봐. 그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그 눈빛은 분명한 적의를 담고 있었다. 지은은 얼룩진 옷을 내려다보며 충격과 수치심에 휩싸였다. 동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고개를 돌렸고 그녀는 결국 눈물을 참으며 화장실로 뛰쳐나갔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룩을 닦아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지은아. 그냥 참아. 너는 할 수 있어. 박상우는 한빛그룹에서 빠르게 승진한 인물이었다. 그는 상사에게는 비굴했고 부하 직원에게는 가혹했다. 그의 성공은 화려한 스펙뿐 아니라 음습한 권력 남용과 아첨의 결과였다. 그는 신입사원들을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지은에게 커피를 뿌린 사건도 그의 장난 중 하나였다. 그는 그런 행동이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는 방식이라 믿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의 독설은 사람을 찌르고 그의 미소는 사람을 불안하게 했다. 그날 저녁, 박상우는 팀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지은을 또다시 조롱했다. 김지은, 그애 완전 촌스러운 거 있지. 고졸이 뭐라고 회사에서 깝치나 몰라. 오늘 커피 쏟은 거 좀 귀엽게 봐줬어야 했나? 그의 농담에 몇몇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중 한 동료, 최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과장님, 그래도 김지은 좀 불쌍하지 않나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박상우는 코웃음을 치며 잔을 기울였다. 불쌍. 회사에서 불쌍하면 끝장이야. 약한 애들은 도태되는 거야. 그의 말은 날카로웠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상우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지은을 단순한 신입사원 쉽게 짓밟을 수 있는 약자로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상상도 못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지은은 어제의 사건을 잊으려 애쓰며 평소처럼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블라우스는 여전히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지만 새 옷을 살 여유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반면 박상우는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지은이 화장실로 뛰쳐나갔던 모습, 그녀의 떨리던 어깨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뭐, 신입이니까 좀 배우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편한 감정을 떨쳐냈다. 그날 밤, 박상우는 야근을 하며 회사 서버에 접속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비밀번호로 보호된 내부 문서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그는 숨을 멈췄다. 문서에는 한빛그룹의 회장 이건호의 가족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이름이 그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이수진, 1998년 7월 15일생, 한빛그룹 회장 이건호의 외동딸, 현재 김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팀 신입사원으로 근무 중. 박상우는 눈을 비비며 다시 읽었다. 김지은이 회장의 딸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끝까지 읽었다. 이수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신분을 숨기고 회사에서 밑바닥부터 배우고 있었다. 그녀의 고졸 학력도 소박한 행색도 모두 계획된 위장이었다. 회장은 딸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랐고 그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묵묵히 신입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박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떠올렸다. 커피를 뿌리고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동료들 앞에서 조롱했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이게 어떻게 그는 중얼거리며 책상에 머리를 쿵 내려놓았다. 그의 오만함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날 이후 박상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지은을 볼 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걸려 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대응했다. 과장님,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박상우는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의 침묵은 박상우에게 더 큰 공포였다. 그녀가 언제 어떻게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한편 회사 내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지은이 그냥 신입이 아니라는 것 같아. 회장님이 그녀를 유난히 신경 쓰신대. 동료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커져갔다. 박상우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상상했다. 해고? 아니, 그보다 더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자신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빛그룹의 연례 창립 기념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행사에서 회장 이건호가 직접 참석해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박상우는 그날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지은, 아니 이수진은 그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녀는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며 모든 것을 뒤바꿀 것인가? 창립기념 행사 당일 한빛그룹의 대강당은 직원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장식이 행사의 격을 더했다. 직원들은 설렘과 긴장 속에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박상우는 맨 뒷줄에 앉아 손을 떨며 행사 시작을 기다렸다. 그의 시선은 무대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건호 회장과 함께 김지은이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그 눈빛은 단호했고 강렬했다. 한빛그룹의 미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건호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그의 말은 힘찼고 직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로 향했다. 박상우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저는 김지은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수진입니다. 강당은 순간 술렁였다. 직원들은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박상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다. 그의 세계는 무너졌다. 저는 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시작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회사의 진정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박상우를 스쳤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이어졌다. 저는 이 회사가 가진 가능성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수진의 연설은 강당에 모인 모든 이들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직원들의 복지와 공정한 대우를 강조했다. 그녀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상우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조롱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저주했다. 행사가 끝난 후 박상우는 회장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회장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건호 회장과 이수진이 앉아 있었다. 이수진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박 과장님, 제가 고졸 신입이었을 때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죠? 박상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싶을 만큼 후회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수진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 같은 사람들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건우 회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상우 과장, 자네의 행동은 이 회사의 가치를 훼손했어. 나는 자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자네는 그 기회를 버렸어. 그의 말은 단호했고 박상우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깨달았다. 그 후 박상우는 한빛그룹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얼굴이 없었다. 이수진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한 후 회사의 개혁을 이끌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입사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새로운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회사의 분위기를 바꿨고 한빛그룹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아니 이수진은 여전히 그 소박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며 새로운 책임을 떠안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빛그룹의 미래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회사 안에서 전설이 되었다. 한빛그룹의 유리 건물은 여전히 강남의 하늘을 비췄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다. 이수진의 손길 아래 회사는 새로운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